는 밝혀지면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97쪽 비교 97쪽 로봇의 시대,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자, 논설문이고요. 당연히 논설문은 목적이 뭐야?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게 논설문의 목적이죠. 논설문의 목적.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의 주장이 있고 그에 따른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지? 그래서 설명을 잘하고 알기 쉽게 풀이하는 글, 그리고 시사적이 뭐니? 현 시점에서, 과거 시점 말고요. 현 시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현 시점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것들을 시사적이라고 해요. 시사적. 그래서 어떤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거,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거를 시사적이라고 그래요. 요즘 뭐 로봇 시대, 그지? 주유소도 다 컴퓨터가 우리가 카드 넣으면 직접 주유하는 셀프 주유로 바뀌고 점점 이제 로봇 시대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고요. 뭐 구성은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요.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 말 인용할 때마다 이 색깔을 들 거야, 쌤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두 번째, 인공지능 시대에 던져진 과제, 우리한테 던져진 과제를 로봇과 인간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제를 로봇 것과 인간의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대요.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고요. 아까는 인용했고요. 세 번째, 인류 문명과 역사에 대한 유추를 통해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을 찾고 있대요. 자,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과 기계가 공존은 함께 존재하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추가 뭐야? 유사한 점에서 추리해내는 거. 그래서 합쳐서 유추라고 그래요. 유사한 점에서 뭔가를 추리해내는 걸 유추라고 하는데 유사한 점에서 뭔가를 추리해내는 걸 유추라고 해요. 그러면 이면지 같은 경우는 이면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생태세계, 뭐 줄여서 생태계라고 하죠. 우리 생태계에 자꾸 뭐가 유입됐냐면 외래종 생물이 유입되면서 뭐 예를 들어 뭐 블루길이나 베스 이런 외국 물고기 같은 게 유입되면서 우리 생태계가 혼란이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우리 언어 세계가 자꾸 뭐가 유입되냐 하면 무분별한 외래어와 외국어가 자꾸 들어와. 외래어와 외국어가 자꾸 들어와. 그래서 이게 자꾸 막 쓰이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 언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들어갈 말이 뭘까? 그지? 혼란을 겪고 언어 세계가 파괴되겠지. 그러면 이거 너 어떻게 알아냈어? 이쪽 보고 알아냈지. 이거 알아내는 게 유추야. 유추. 왜? 이쪽과 이쪽이 모양이 거의 비슷하지. 유사하죠. 유사한 케이스잖아. 이렇게 유사한 케이스에서 결론을 추리해내는 걸 유사한 케이스에서 결론을 추리해내는 걸 유추라 그래. 유추. 유추가 뭔지 알겠니? 자, 쌤이 채팅으로 유추가 쓰인 문장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볼게. 자,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봐봐. 채팅.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자꾸 빨간불이 걸려서 차가 멈춰서게 되는 때도 있는가 하면 파란불이 잘 들어와서 시원스럽게 차가 달리기도 한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힘든 일, 시련에 멈춰서기도 하지만 일이 술술 풀려 거침없이 발전을 향해 나아가기도 한다. 이것도 유추야. 운전과 인생의 유사한 점을 가지고 추리한 거야. 유추가 뭔지 알겠니? 자, 그래서 유사한 점에서 추리를 해내는 그게 유추예요. 그래서 인류 문명과 역사에 대한 유추를 통해 미래 사회는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유추를 하고 있나 봐, 이 글이. 자, 그러면 뒷장 넘겨서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그지? 인지는 이제 인식하고 안다 그런 뜻이야. 알지자잖아. 인식하고 아는 능력을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읽고, 말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자, 그러면 여기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이라고 나오지. 그거에 1번, 그거에 2번, 이 쭉쭉 나오고 있죠. 기본적으로 인간처럼 보고, 듣고, 읽고, 말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도 가능하대요. 지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지? 이게 지적, 어떤 지식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래. 그래서 인공지능이 요즘 자동차의 자율주행에 들어가잖아. 그죠? 앞차가 속도가 줄어. 박을 것 같아. 그러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지적으로 판단을 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차를 멈추는 합리적인 결정,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실행하는 똑똑한 기계가 되는 것은 반길 일인가? 아니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뒤집히는, 역전시키는 재앙이라고 경계해야 할 일일까? 자, 지금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고 있어? 이 글에서 제기하고 있는 삶의 문제. 즉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반 잘라 보면 어,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반 잘라서 이건 재앙이다.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 부정적으로 봐야 되냐? 똑똑한 기계가 되는 게 반길 일인가? 아니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뒤바뀌는 재앙이라고 봐야 되는가? 자,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계적인 석학, 이제 석박사들, 그죠? 무슨 박사, 무슨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인공지능 개발이 결국엔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거라는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자, 쌤이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냐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그랬어. 그죠? 전문가의 말 인용에 이 녹색 형광펜 쓰기로 했죠? 자, 스티븐 호킹 이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되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또 렉 걸렸니? 괜찮니? 얘가 전문가잖아. 자,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돼요. 그지? 의식이 생긴 순간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따라잡는 거거든. 의식, 어떤 지 나름의 생각을 갖게 돼요. 인간의 자를 대체할 거.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기술의 진화 속도가 더 빠르대요. 그래, 생물학적 진화. 그래, 진화는 느리잖아. 그지 않니? 기린이 점점 목이 길어진 이유는 높이 있는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근데 그 목이 길어지는 게 1년 걸렸어? 2년 걸렸어? 몇백 년 걸렸어요. 하지만 과학기술은 훨씬 빠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생각하는 기계가 그럼 이 생각하는 기계는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인공지능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그러면 아까 여기 반 나눴던 거 기억나죠? 그죠? 이게 반길 축복이 될지 아니면 재앙이 될지 그 얘기하는 거야. 자,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축복은 뭐니? 인간의 말 알아듣고 명령을 실행함.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거고 재앙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역전시킴. 뒤바뀌어서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것인지는 미지의 영역. 미지가 뭐야? 미지의하면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영역이며 미래 사회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격렬한 공방, 공격과 방어, 공격과 방어를 가져올 주제이다.
그러니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울 만한 주제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류가 이제껏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 그지? 한 번도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야. 그죠? 이 로봇, 인공지능을 어떻게 볼지. 그러면 인류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 이게 바로 뭐겠니? 그래, 생각하는 이 기계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에 대한 문제겠죠. 이 문제와 마주쳤다는 것이다.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신기술의 도입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밑바닥에서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그지? 근본적인 것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발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과제는 두 갈래이다. 로봇을 향한 길과 인간을 향한 길이다. 자, 이렇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인공지능 시대에 던져진 과제를 로봇과 인간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랬어요.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로봇을 향한 길과 인간을 향한 길 두 길로 지금 구분을 했어요. 구분의 V표 체크해 보면 로봇을 향한 길과 인간을 향한 길 이 두 개로 구분했죠. 첫째는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를 강력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자, 그래서 요 네모 친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봐봐. 잘 봐봐. 이게 로봇을 향한 길, 즉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과제. 그럼 이거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로봇을 향한 과제. 이쪽이야. 분홍색 쪽이야. 반대로 인간을 향한 길도 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길은 뭐야? 인간을 향한 길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가치를 찾는 것과 관련된 문제. 그게 뒷장에 나오는데 미리 찾아볼까 파란색으로? 그럼 인간을 향한 길이 여기 있어요. 인간을 향한 과제. 그 바로 뭐야?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징을 찾아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거. 그건 이제 이 파란색 쪽이야. 파란색 쪽. 따로 온 거야. 분홍색 따로, 파란색 따로. 분홍색과 파란색을 지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괜찮니? 자꾸 렉 걸린다니까 불안해서 나 혼자 막 달리지를 못하겠다. 오케이. 대답이 올라오면 반가워. 자, 그럼 이 로봇을 향한 길은 뭐야?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를 강력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게 로봇을 향한 길인 거야. 것인가의 문제이다. 로봇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로봇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 준수하게는 지키게 하는 방법이나 살인 로봇을 막는 국제 규약, 국제 어떤 약속, 법을 제정하는 것이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다 입법적 차원 1, 입법적 차원 2. 이건 뭐야? 법으로 가는 거, 법. 둘 다 법으로 하는 거야, 법. 어떤 법? 로봇이 지켜야 되는 도덕적 법을 만들거나 살인 로봇을 막는 어떤 규정, 법을 만들거나 그게 다 입법적 차원입니다. 그것이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담은 알고리즘 뭐야? 어떤 규칙의 집합을 만들어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로봇이 작동하게 하는 방법.
즉 로봇이 작동하게 하는. 그럼 이건 뭐니? 이건 기술적인 차원이지. 그러니까 로봇이 작동할 때 인간의 컨트롤을 벗어나지 않게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만드는 거야. 뭐 로봇은 절대 인간을 죽일 수 없게 프로그래밍 한다든가, 그지? 로봇이 인간이 뭐 몇 미터 내로 있을 때 위험한 물체, 무기 같은 걸 들 수 없게 프로그래밍 한다든가, 아예 그렇게 설계하는 기술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나오죠.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 방법, 이건 기술적 차원인 거야. 기술적 차원 1번. 그지? 기술적 차원 1번. 그래서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설계자의 의도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로봇이 스스로 무력화할 수 없는 원격 자폭 스위치. 그래. 기술적 차원 2번. 로봇이 미쳐가지고 사람을 해치고 할 때는 긴급으로 그 로봇을 로봇이 스스로 무력화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무력화가 뭐냐면 이게 이 무자가 무기 할 때 무자야. 무기. 그럼 스스로 무기가 되는 걸 못하게, 그지? 막 총을 꺼내거나 칼을 꺼내거나 그렇게 스스로 어떤 무력화가 할 수 없게 원격 자폭 스위치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거겠지. 설계할 때부터.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과학자들은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기술적 방법이 1, 2가 있었고요. 그지? 그리고 여기에 기술적 차원의 1, 기술적 차원의 2 있었지. 그죠? 기술적 차원의, 아이고, 기술적이 파란색이구나. 제기를. 젠장. 왜 순서를 바꿔서 쓰고 그래, 이 새끼는. 이 기술적 방법이, 뭐야, 화이트가 벗겨졌어. 1, 2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입법적 방법. 입법자들이 강력한 법률과 사회적 합의를 하는 거는 이건 1번과 2번 빨간색이 있었지. 그죠? 앞에서 말했던 요 1, 2, 여기 있는 요거 입법적 차원의 1, 2, 그리고 이건 기술적 차원의 1, 2, 그걸 파랑 빨강으로 표시한 거야. 됐나요? 낙관 비관 뜻 아니 혹시? 문영아? 낙관과 비관의 뜻이 뭐야? 아 그래? 낙관은 너희 오빠 같은 거야? 그 낙관은 이제 좋게 보는 거죠? 비관은 나쁘게 보는 거고. 그지? 나쁘게 보는 거. 여기는 뭐 내가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럼 이제 로봇을 향한 길을 봤으니까 이제 파란색 인간을 향한 길을 봐야겠죠. 둘째는 생각하는 기계, 즉 인공지능 이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인간만의 특성. 그지? 여기다 만자를 넣어주면 더 글이 깔끔해져. 인간만의 특징을 찾아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건 도저히 기계가 할 수 없는 그거의 인간만의 능력을 특화시키는 거야. 즉 로봇이 아니라 인간을 깊이 생각하고 인간 고유의 특징. 그래서 인간 고유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특징은 바로 뭐겠니? 감정과 의지겠죠. 그지? 그걸 활용하는 것이다. 인간만이 가진 특징. 활용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마침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해낸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인공지능은 여전히 구분될 것이다. 왜냐? 인간에게는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이야. 인공지능은 감정과 의지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감정과 의지,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 그지?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 그게 바로 이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거를 높여야 된대.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그래, 감정은 이성적이다의 반대말이 감정적이잖아. 그지? 이성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하지만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으로, 사람의 본능이죠.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된다. 그지? 이 감정이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일 수 있지. 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감정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 그래. 뭐 예를 들면 불난 집에 아이를 구하러 뛰어들어가는 행동. 뭐 예를 들면 불난 집에 아이를 구하러 뛰어들어가는 행동. 뭐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야. 지나가는 행인인데 막 불이 난 집에서 애들이 살려주자 하니까 뛰어들어갔어. 그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 아니? 이성적이지 못한 거야. 지가 죽을지도 몰라. 효율적이지 못한 거야. 하지만 구하러 뛰어들어갔어. 왜? 그럼 다 감정과 의지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이런 건 대부분 감정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류는 진화의 세월을 거쳐 공감, 두려움, 만족 등등 다양한 감정을 발달시켜 왔다. 그러면 공감, 두려움, 만족 등 이거 다 뭐야? 이해시겠지요? 감정을 발달시켜 왔다.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의 결과이다.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감정은요, 감정에 관한 진화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거야.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인 거야.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신석기 시대에 어, 막 맹수가 동굴에 뛰어 들어와서 막 사람을 공격하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니니? 가장 효율적인 거지요. 생존 확률이 높아지니까. 하지만 부족민을 지켜주기 위해 내 부족의 뭐 아이들, 내 부족의 어른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 걸고 싸웠을 수도 있어. 그게 일종의 진화라는 거야. 진화.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의 결과.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과 의지에서 나온 그런 행동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못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일종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전략의 결과. 그게 바로 감정과 의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감정과 의지는 이게 주어야. 감정과 의지는 일종의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의 결과이다. 이게 서술한 거지. 결론만 보자면 감정과 의지는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결과이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아까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게 어디였어? 여기서 통제. 어,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죠? 이 통제하는 건 이 분홍색은 누구의 몫이었어? 입법적, 법으로 하거나 아니면 기술적, 과학자가 하거나 그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하든 입법자들이 하든 그거였었어요. 과학자가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기술적 방법들, 기술적 차원의 방법들, 그죠? 과학자들이 할 건 기술적 차원 또는 기술적 방법 1, 2였고요. 입법자들이 할 거는 여기서 있었던 요거 입법적 차원 1번, 입법적 차원 2번, 그죠? 입법적 차원 또는 입법적 방법 1번, 2번이 아까 앞에 나왔었죠. 오케이? 의 과제라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과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철학적인 질문은 개인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즉, 우리 인간에게 던져진 과제래. 즉, 이거 인간을 향한 길이다. 그 얘기하는 거야. 파란색 쪽인 거지. 그죠?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과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 질문은 다 개인에게 던져진 과제, 즉 인간을 향한 길의 과제이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분홍색과 파란색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분홍색과 파란색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특징과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이런 철학적 질문은 개인에게, 우리 사람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그럼 방금 얘기했던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 질문들, 위에 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 시대는 필연적으로는 반드시는 뭐야? 인공지능 시대는 반드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 질문. 아까 얘기했던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게 Q1.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과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Q2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질문이 Q1과 Q2를 얘기하는 거야. Q2를 던지게 되어 있대. 인공지능 시대는 반드시. 의외지. 이거 의외예요. 왜 의외냐?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왠지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며 인공지능의 효과는 무엇이고 인공지능의 성능이 어떻고 CPU가 어떻고 뭐 메인보드가 어떻고 뭐 금속은 어떻고 티타늄이 어떻고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Q1과 Q2 같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대요. 자, 요 뒷부분이 나가기 좀 애매한데 설명할 게 좀 많아지거든. 일단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요 1, 2, 3번만 좀 풀자. 앞으로 1, 2, 3, 요 1, 2, 3번. 지금 시작.
자, 1번 틀렸고요. 자,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현재 인공지능. 현재 인공지능. 근데 스티븐 호킹이 뭐라 했냐면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되어 대체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는 의식까지는 가지지 못한 거야. 뭐 말인지 알겠어? 인공지능은 will. 그래, 이거 will이잖아, will. 인공지능은 will. 아마 뭐뭐 하게 될 것이다. will.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는 얘기지. 인간과 같은 의식을 갖고 있다는 아니야. 이해돼? 1번에 몇 번 골랐니? 지니게 될 것이다. 스티븐 호킹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는 아직은 아니고 지니게 될 것이다 라는 호킹 박사의 말이야. 5번 보기 볼까? 지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린다. 여기 나오잖아. 여기 지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공지능은 현재. 이거 현재 맞는 거야? 내가 그래서 지금 지적 판단을 내려서 브레이크 잡는다니까 차가. 인공지능이 브레이크 잡아줘요. 자율주행에서. 이해됐니? 오케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로봇을 향한 길, 분홍색. 그건 다 통제에 관한 거고, 통제는 입법적 차원의 1, 2와 기술적 차원의 1, 2가 있다 그랬고요. 어쨌든 다 이거 로봇을 향한 길 쪽이야.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건 여기다 적어볼게. 얘랑 얘 이거 두 개 구별하는 문제. 이건 100% 나옵니다. 100%예요. 시험 때 공부할 때 유심히 꼼꼼히 봐야 될 부분이야. 오키도키? 자, 그럼 오늘 공부한 거 저기 산포 가는 길 뒷부분이랑 여기 로봇 시대의 인간의 일 요 앞부분 복습 잘 하시고요. 아마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게 점점 해소가 되면서 6고 3학년은 이번 주부터 학교 나가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쯤에는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고요. 알았지? 고생했고 9시 20분 다 됐구나.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 바이 짜이젠. 오키? 도키?